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수능 비문학 글의 구조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유행이 있습니다. 흔히 최신 출제 경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유행을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고득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 네모는 시험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사례 1처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 안에서 시험이 출제돼야 이상적인 공부인 거죠. 어디서 시험이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이 1등급을 위한, 그리고 100점을 위한 공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사례 2는요, 공부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절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죠. 문제는 사례 3입니다. 공부량이 많아요. 근데요, 어떻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만 공부를 하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시험의 유행을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사례 3과 같은 경우를 줄여준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유행에 따라 공부를 하라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행을 따라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를 이 오른쪽으로 완벽하게 맞춰 놓는 것이죠. 그러다가 네모가 절로 가버리면, 즉 출제 경향이 바뀌어 버리면 다시 앞에랑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올 뿐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 공부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유행도 공부해라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 국어에서의 유행을 가장 많이 타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글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글의 내용을 예측함으로써 독해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글을 읽다 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이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글의 구조는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지나친 유형화는 낯선 구조가 나왔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사실 모든 공부에서 이 유형화라는 것은 처음에는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최상위권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유형화된 공부를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고 나서는 그 유형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맞긴 하죠. 어쨌든 수능 국어에서는 이렇게 비문학의 구조가 유행을 꽤 타는 요소라서 작년 2023년 수능 기출을 통해서 최신 비문학에서는 어떠한 구조들이 많이 출제되었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제재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읽어보다 보면 불확정 개념이 화제인 것 같아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시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소개되어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다 보니까요, 뜬금없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따릅니다. 특히 위약금의 종류로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차이에 대해서도 소개가 조금 되어 있어요. 뭐야?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다음 단락에서는요, 계속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요. 화제가 뭐야? 화제가 좀 바뀌었나? 이게 중요 내용인가? 조금 혼란스럽죠? 그러다가 다음 단락을 봤더니 다시 불확정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냥 행정법령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행정작용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재량준칙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별 생각 없이 읽다 보면요,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내용이 잘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좀 제대로 읽어본다면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사례를 한 번 더 제시했었다라는 거니까
혹시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면 첫 번째 단락에 가서 이걸 다시 한번 봤었다면 사실 이 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구조도 한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잡았어야 되는 것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되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것에 근거한 행정작용을 재량행위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행정법령, 행정작용, 그 다음에 재량증칙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정보로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구조화를 한번 시켜보면요. 중심화제와 관련된 것은 불확정 개념이 적용된 법령 2개인 거고요. 그 위에 추가적인 정보로 나와 있는 것이 위약금의 종류와 어떤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행정작용과 재량증칙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의 구조는 크게 2개의 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심화제와 관련된 축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소개하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이 2개를 각각으로 정보를 파악해 준다면 사실 이 지문은 상당히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조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용이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지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실제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사회제재만 이랬느냐? 아닙니다. 과학제재도 동일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기초대사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기초대사량이 체포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는 체중의 0.67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기초대사량이라는 중심 화제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글의 구조예요. 근데 네 번째 단락을 가보면 동물로 넘어가나? 그래서 동물끼리 비교하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다섯 번째 단락이 L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섯 번째 단락, 일곱 번째 단락 계속해서 L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상대 성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최소 제곱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혼란스럽죠. 계속 L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충분히 잊을만 합니다. 게다가 이 L그래프와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이 부분을 읽느라고 되게 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L그래프를 왜 소개했는지가 나와요. 결국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67이 아니라 0.75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에 L그래프에 너무 정신을 많이 팔렸고 정신을 너무 많이 쏟았다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잘 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 지문도 정리를 해볼게요. 중심화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기초대사량이 무엇인지,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체중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초기에는 체중의 0.67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체중의 0.75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최소 제곱법으로 구한 L그래프 때문이었죠. 원래는 이렇게 중심화제를 확인을 하고요. L그래프나 상대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해가 좀 덜 됐다면 나중에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그 단락으로 가서 다시 확인해가면서 풀면 됩니다. 근데 다시 이 구조가 잘 보이지 않고 이 구조가 익숙하지 않다면 이 지문을 읽고 나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서 나중에 문제에서 선택지에서 묻는 것이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로 되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신 유행을 공부하는 것은 나름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문학, 글의 구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유형화에 빠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수능의 유행, 새로운 구조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익혀주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수능은요,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새로운 구조를 먼저 보여줍니다. 실제로 23년 수능이 저렇게 출제됐을 때 수능에서 저런 구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6월, 9월 모의평가 2022년 수능 계속해서 저러한 경향의 지문들을 꾸준히 보여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낄 때 2021 수능까지의 지문 구조와 2022 수능부터의 지문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신 경향을 파악해서, 유행을 파악해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공부에 대한 점검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고득점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